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호주에서 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 자유아메바가 수돗물에서 검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과학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서쪽으로 약 750km 떨어진 소도시 오거셀라와 샤를빌의 마을 용수에서 이 아메바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퀸즐랜드 보건당국의 의뢰로 퀸즐랜드 대학이 진행한 수질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국은 추가 샘플 채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주로 25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밤수에서 번식하는 반세포 원생동물로 강이나 연못, 온천, 호수는 물론 관리가 부실한 수영장이나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전파는 없지만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면 뇌로 이동해 치명적인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두통, 정신혼미, 후각장애와 상기도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고열과 구토, 목의 경직이 뒤따릅니다. 대부분 환자는 증상 발현 후 7일에서 10일 내에 사망에 이르며 치사율은 97%에 달합니다.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염된 물을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퀸즐랜드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목욕이나 세안 시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 클립을 착용하거나 수영장과 온천에서는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하고 코 세척 시 반드시 끓인 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총 167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생존자는 단 4명뿐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명 정도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태국에 머물다가 귀국한 50대 남성이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뇌먹는 아메바의 등장은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에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온 상승과 기후변화가 미생물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도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난수 발생기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주영 교수 연구팀은 암호학의 핵심인 결정론적 난수 발생기를 새롭게 설계해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가능했던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실제로 입증하고 속도까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난수는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는 무작위 숫자로 비밀번호나 암호키처럼 모든 보안 시스템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난수가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하면 해커가 암호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어내느냐가 곧 국가와 기업의 보안 경쟁력이 됩니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기존 난수 발생기는 보안 수준을 계산할 때 게임 호핑이라는 복잡한 증명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은 실제보다 낮은 안전성 수치를 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단순화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56비트 치환 구조에서 약 85비트 안전성만 보장됐지만 이번 연구로 128비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것입니다. 둘째는 속도입니다. 기존 방식은 데이터를 한 줄로만 처리해 속도가 느렸지만 연구팀은 여러 줄을 동시에 처리하는 POS DRBG 구조를 새로 고안했습니다. 마치 도로 한 차선을 고속도로 여러 차선으로 확장한 것처럼 난수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소형 IoT 기기부터 대형 서버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보안 성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영 교수는 POS DRBG는 안전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은 새로운 난수 발생기라며 이번 연구가 국제표준 개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가 정한 DRBG 국제기준에는 치환 기반 구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성과가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암호화 국제학회 크립토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초중등 교육 과정에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5년 만에 16,000명에서 63,0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한국학 전공개설대학은 48곳에 이릅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 경기도 다낭시라 불리는 다낭은 한국어 열기가 뜨거운 곳입니다. 다낭 외국어대학과 동아대학, 한배 정보통신대학 등이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픽 자격증을 목표로 학원을 찾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 같은 한국어 열풍은 또럼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 이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방한에서 그는 비자 절차 간소화, 노동자 파견 확대, 한국어 교육 지원을 논의했고 현지 언론들은 일상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줄 합의라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한국교육부가 한국어를 국가전략 외국어로 지정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교사 파견, 교과서 공동 편찬, 교사 연수 확대 등을 지원합니다. 프랑스어나 중국어 중심이었던 베트남 외국어 교육 체계에서 한국어가 전략적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노동자 파견 확대도 한국어 수요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양국은 2025년부터 2027년 고용허가제 기반 노동자 파견 수용 MOU를 교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인은 14만 4천 명에 달하며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약 4만 2,500명입니다. 올해 5월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은 3,300명 모집에 2만 3천 명이 몰려 7대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비자 면제 확대를 요청했고 한국 측은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광, 유학, 결혼 이주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교육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고속철, 방산, 태양광 등 미래 산업 협력까지 다루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제1, 2 외국어로 채택됐습니다. 몽골은 영어와 함께 사실상 제1 외국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1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베트남의 제도적 채택은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교육, 문화, 경제 전반으로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폭염이 단순한 기후재난을 넘어 대기질 악화까지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간 텍사스 지역의 공기를 채취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오를수록 오존과 산화휘발성 유기화합물, 초미세입자 등 오염물질 농도가 함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8월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화학회 학술대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연구기간 당시 텍사스의 기온은 섭씨 32도에서 41도에 달했습니다. 산불 등 외부 변수가 없었던 시기여서 폭염 자체가 대기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프로톤 전달 반응 질량 분석기라는 장비를 활용해 공기 속 미량 물질을 실시간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비를 두고 아주 민감한 코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분석 결과 강렬한 햇빛은 대기 속 화학 반응을 가속화해 오염물질 생성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주목된 것은 나무에서 방출되는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이소프렌입니다. 이소프렌은 원래 해롭지 않지만 폭염 속에서 배출량이 늘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과 반응해 오존과 2차 유기에어졸로 변했습니다. 이 에어졸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무가 내보내는 자연 배출물 자체는 무해하지만 강한 햇빛과 폭염 환경에서는 오히려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폭염이 단순히 체감 온도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 화학작용을 자극해 인체 건강 피해까지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며 도심 도로 주변에서 운동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실외 활동은 피하고 지역 대기질 지수를 확인해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서로 맞물려 인체 건강에 복합적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